아침 시간에는 집중력이 많이 안 필요한 수학 이런 거 공부하고 야자 시간 때도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저도 공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2학년. 아 진짜. 아 그럼 오늘 좀 전에 1학년 우리 네, 학생분들만 만났어요. 혹시 2학년 혹시 인터뷰 잠깐만 저희 좀 얘기 좀 가능할까요?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인터뷰 좀 잠깐만 저희 가능할까요?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2학년 공과대학 학생 김윤배입니다. 아, 윤배 씨. 아 윤배 씨, 은배시구나. 정확히 무슨 과? 토목공학부요. 아,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아니 사실 그 토목공학과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목의 그 이제 공학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아, 네. 잘하시네요. 흑토의 나무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정말 구체적으로 좀 토목공학과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좀 잘 모르니까. 다리를 만드는 거. 그렇죠, 교량. 교량. 그러니까 이과셨던 거죠? 네, 이과요. 이과. 네. 미안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나누기에는 네. 조금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네. 조금이라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좀 꿋꿋이 한번 인터뷰를 한번 그럼 해보도록 어떻게 좀 학창 시절에 이 토목공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성적 되는 데를 썼어요. 사실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셨지만 토목공학이 본이랑 좀 맞으신가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좀 물론 좀 보이시기도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도 한데 피곤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학생분들을 좀 만나뵀는데 요즘 그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다가 동전 소개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동전을 해가지고 막 짝 맞추는. 아유유. 짝 맞추는. 아유유. 근데 그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 여성분들이 이걸 4개를 가지고 있으면 1, 2, 3, 4를. 네, 남성분들의 번호가 매겨져요, 하나씩. 1, 2, 3, 4 중에 하나라는 네, 거죠? 있는 번호를 가상의 인물 3분이 이렇게 앞에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 임의로 우리가 이제 1, 2, 3 번호를 우리가 이제 정해요. 네, 그때 그런 동전을 저희가 섞어서 이쪽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려요. 주고 그러면 짝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저희 쪽으로 동전이 넘어오고. 동전을 주고받고 하는 네, 거구나. 주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소개팅 알아보러 나온 게 아는데 궁금하죠? 문화니까요. 요즘 하시는 이 동전 소개팅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뭐가 지나갔는데? 요게 이제 그 저희 길바닥 로드쇼의 묘미입니다. 본인의 좀 그 목표라든가 꿈이 좀 있을까요? 네, 하나 있긴 한데 엄청 뭐요? 웃겨서 왜? 꿈이 뭐 웃길 일이 뭐가 있어요? 책을 써가지고 네. 책장에 하나 정도 있을 만한 소설책. 왜 웃긴 꿈이에요? 그게 왜 웃겨요? 되게 멋진 꿈 아니에요? 혹시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십니까? 베르나르 베르베. 개미.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타나토너트. 예, 아시네. 타나토너트 너무 재밌어요. 예. 혹시 최근에 어떤 책을 좀 읽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쓰신 네. 12발자국. 그거 좀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8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 조세호 씨가 쓰는 단어가 하루에 8단어 정도. 8단어에서 많으면 9단어인데 네, 그 책을 보고 나서 9단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혹시 뭐 최근에 읽었던 저희들한테 좀 소개해 줄 만한 네. 책 혹시 있습니까? 고양이라고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고향. 고양이. 고양이. 야옹하는 거. 알아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 근데 제가 너무 뭐-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너무 잘해. 이 친구가 그렇게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친구예요. 야, 저 처음인데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 저 알죠? 뭐 고양이가 뭐. 자, 그러면 혹시 100만 원이 혹시 생긴다면 뭐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닌텐도 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제가 좀할 옆에 얘기가- 최근에 들었던 100만 원 갖고 뭘 하실 거야요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유퀴즈? 온더 블럭. 유퀴즈? 유퀴즈? 뭘 해야 돼? 유퀴즈? 유키스. 유퀴즈? 예스. 예. 힘들어.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힘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전신운동 수영은
네 가지 기본 영법이 있죠. 다음 중 누워서 천장을 보고 헤엄치는 영법은 무엇일까요? 2번. 2번 배영. 정답입니다. 일단 자, 1단계는 뭐 일단 1단계는 거의 1단계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너무 쉽죠. 100만 원 얻겠다. 100만 원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게임기에 지금 몇 발자국 앞에 지금 이제 용산 가는 기차 요 앞에죠. 저 용산에 가면 제가 단골집 거기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제가 그래요? 많이 사게 되면 그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신데 핫한 게임들 잘 그래요?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역사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김부식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서술한 이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1번 삼국유사, 2번 삼국사기, 3번 제왕운기. 시민 찬스 써도 돼요. 아 그럼요. 의외로 여기서 1단계 여기서 쓰시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자 2번 삼국사기, 2번 삼국사기. 2번이 많으신데요? 2번 삼국사기. 다들 뭐 자신 1번 있게. 없으세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고집 있게 1번 하는 것도 좀 그러실 수는 있죠. 그러면 2번 할게요. 2번 삼국사기. 자, 시민 찬스 쓰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이번 삼국사기 정답! 어,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화 개구장이 스머프는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았는데요. 스머프는 벨기에 출신 만화가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벨기에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암스테르담, 2번 브뤼셀, 3번 프라하. 3번. 3번 프라하. 자, 정답은요. 자, 벨기에 수도 2번 브뤼셀이었습니다. 혹시 프라는 체코. 혹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왜냐면 1단계 풀고 나머지는 2단계 차이스 쓰고 3단계는 풀렸어요. 이거 말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배영 하나 맞춘 거 아니에요? 배영. 그 배영 맞추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아니, 친구가? 배영 하나 맞춘. 100만 원 타겠는데 했어요.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가야 되거든요. 네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에 동전의 비밀도 알게 되고 뭐 어디 친구분 사진 찍고 계신가 어디서? 네, 친구. 어디? 친구 여기. 네. 아까 좀 아쉬우셨겠어요, 친구분이. 요거 좀 세 번째 문제 좀 아쉬우셨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토목공학과세요? 네, 동기. 그럼 어떻게 나이는 어떻게? 저는 수능 좀 오래 봐서 우리 저기 친구분께서는 이제 재수를 해서 입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수. 사수를 하셨어요? 그럼 인터뷰를 인터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가 아니 잠깐만 사수를 사수면 이거는 한번 얘기해 주면 테이블을 펼쳐야 잠깐만 됩니다. 잠깐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시현입니다. 시현 씨 재수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사수는 정말 이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여기를 목표로 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의대 목표였는데 네. 의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본인이 뭐 원했던 의대는 아니지만 이제 토목공학과를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복잡하고 어렵고 예. 또 잘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런 공대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근데 제가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라서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공대에 나온.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게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혹시라도 재수를 하시게 되거나 혹시 뭐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 재수 생활이나 이런 걸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냥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더더욱 공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로 해결을 하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어떻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로 해결을 합니까? 그냥 이번에 끝내야 하니까.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잖아요. 이번에 끝내야 된다.
부모님께서는 그럴 때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혹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진짜 아니 대학에 딱 합격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좀 제일 먼저 드시던가요? 오랜만에 합격이란 단어 보니까 기분은 좋던데. 보통 합격은 전화로 하나요? 요즘에? 아니요,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저희 때는 이제 전화로 해요. 저도 이제 대학을 지나갔는데 어머니랑 모여서 하나, 0, 0, 1 이렇게 누르면 합격입니다. 아 왜 이렇게 조세호 씨를 한심하게 봐요? 그리고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느낌이 약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최근에? 헬스? 아 참, 나도 모르게 아 미안합니다. 아, 뭐 하시는 아 나도 건데? 모르게. 뭐 하시, 여기 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떨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왜? 아 저 혹시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혹시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동기들한테 밥 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유키. 예스. 아 좋아.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찬스는 한 번 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차 여행이 인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된 철도는 무엇일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경인선. 정답은 1번 경인선. 정답!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바둑에서 한 교차점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돌이 둘러싸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구, 2번 호인, 3번 호재. 1번? 1번 호구. 찬스 써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30초에. 시민 찬스. 시민 찬스. 자, 1번 호구. 1번 호구. 1번. 거의 다 1번. 2번 없으시죠? 3번 없으신가요? 자, 정답은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호구. 자, 정답은 1번 호구. 정답입니다. 아, 이거 본인이 맞췄는데 뭐하러 또 이 찬스, 아까운 찬스를. 호구가 진짜 있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아, 호구가 원래 이제 바둑 용어예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 남녀 모두에게 쓰였던 이 단어는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높은 인물을 가리키는 극존칭이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자네, 2번 임자, 3번 마누라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 임자. 자, 우리 친구분도 조금 전에 3단계에서 탈락을 하셨는데 과연 3단계 넘어갈 수 있을지.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3번 마누라입니다. 마누라요? 마누라예요. 아, 친구분이 똑같이 1번만 맞추고 2번 찬스 쓰고 3번 저도 이제 이거 자꾸 복귀하지 마요. 네네네. 이거 아까 보셨죠? 네. 짝짝 달라붙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두 분이서 이걸 일단 탁구 치면 되겠네. 자, 여기 우리 또 네. 한 분을 만나뵀는데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편입으로 들어온 본과 1학년 김건호라고 하고요. 아, 김건호. 네. 저는 잘 몰라서 본과 1학년이라고 하는 게 그거 뭐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년 제도라서 예. 의대가? 네. 네네. 그래서 뭐 예과 2년 있고 본과 4년 있는데 일반 학교로 치면 대학교 3년제인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이 되고 레지하고 이런 인턴 다음엔 뭡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 레지던트, 하고 그러니까. 네 레지던트 하고 다음에 뭐 과에 따라서 펠로우를 하기도 하고 뭐요? 그 펠로우라고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팔로우? 펠로우 네. 팔로우 나 누구 따라하는 줄 알고. 펠로우. 예. 근데 요새 그 이제는 없어지긴 했는데 그 예전에 편입 제도가 있었어서 저희 경우에는 예과를 안 하고 다른 대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본과 1학년으로 들어온 아니 그럼 왜 그쪽으로 또 졸업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또 편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래 대학교는 미국에 있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의전을 갈까 하다가 예. 그냥 미국에 가는 대신에 한국에 올까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편입 제도가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게 된 네. 거예요? 건호 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 갔다가 중1 때 갔어요. 중1 때? 괜찮으시면 미국 학교 어디 다니시나? 코넬 대학교라고.
솔직히 코넬 대학교인데 와우 하면서도 어디시겠어? 솔직히 나도 많이 익숙하게 듣던 학교인데 네. 정신 명칭이 뭐야? 학교 이름이?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인데요. 코넬.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우리가 다른 건 모르는데 공부 쪽에 너무 취약해요.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충 이렇게 편집으로 커버를 하는데 요건 못해 우리가. 그 아이비리그 8개 중에 하나긴 한데 아, 내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아, 근데- UCLA 그다음에 콜롬비아. 예일대. UCLA는 하버드. 주립대고요. 에휴, 제가 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네. 오케이. 코넬. 그리고 보스턴. 거기는 다른 어쨌든 그 8개 대학. 여덟 개가 어디? 아이빌리그. 아, 네, 네. 예일, 콜롬비아, 뭐 다트머스 이렇게 두 개였는데 아, 거기 들어가신 코넬 거예요? 대학교 코너 대학이 아니고 코넬? 네, 코넬 대학. 그럼 정확히 미국 명칭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 그냥 코넬 유니버시티. 아니 자기야. 아, 코넬을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아 무슨 오픈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아이, 네, 아, 그냥- UCLA는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뭐. 아, 예, 그렇죠. 그렇게 줄인 애들도 예, 있긴 예. 하죠. 근데 네. 코넬은 그냥 코넬이에요? 네, 그냥 코넬 대학. 뭐 코스모스 뭐 넬슨 뭐 이해리샷에 지금 이해리샷인 것도 아,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아, 예. 그럼 혹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수능이 SAT잖아요. 네, 네. SAT도 보지 않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봤어요.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네? 요새는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 2,400 만점에 2,400점이요? 네, 800, 800, 800으로 있었는데요. 몇 점? 2,340인가? 몇 점이요? 2,340. 2,340? 2,400점 맞으면 2,340. 2,340? 그럼 몇 개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몇 개지? 모르겠는데 한 4-5개 틀렸나? 아, 그러면 졸업을 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네, 4학년 다니시고 네. 무슨 과? 생물학이랑 그 곤충을 어릴 때 좋아해서 곤충학과 가지고. 아, 진짜요? 그쵸, 궁금해서 곤충으로 또 관심이 많으시면 네, 여름에 매미가 울잖아요. 네.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야 뭐 짝짓기 하려고. 아, 짝짓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르는 좀 매미에 대한 거 뭐 조금 더 좀 주실 거 없습니까? 뭐 프라임 넘버가 뭐지? 소수 뭐 7년, 13년 뭐 이런 식으로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나 지금 빠르게 프라임 넘버 때문에 빠르게 지금 프라임 넘버. 아, 프라임 제가 넘버. 그런 게 약간 약해서. 근데 그런 매미를 타겟하는 기생충 같은 경우를 피하려고 그런 소수로 땅속에 오래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미가 7년 동안 있다 딱 나오면 걔네들이 천적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미를 먹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 미래 변화를 피하는 한다는 얘기예요. 오. 아니 보통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그 학창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게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학창 시절 하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가끔 단어 같은 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성적을 좀 약간 포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적을 약간 포기하고 사신다고요? 네, 그 성적 순위에 약간 연연하지 않으면 그래도 뭐 좀 아니 여기 와서 낫지 성적 않나. 순위 이거 제가 순위 매기고 이런 거를 안 그런 시스템이 없는 데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오니까 무슨 성적마다 그런 순위가 딱 뜨고 해서 처음에 약간 좀 처음 보는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네, 괜찮.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1학년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오셨다는데 많이 좀 해탈하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아니 건우 씨가 혹시 인생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보는구나 할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요새 가장 열심히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요즘이에요. 원래 수업 가는 게 잘 안 맞는데 예. 여기 오니까 좀 더 자주 가고 추석 체크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에 겪어보지 않은 저 약간 좀 더 약간 통수리 좀 타는 똥줄이. 아, 전문용어는 안 돼.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네. 이제야 뭐 좀. 아유 뭐 무슨 프라임 넘버에 뭐. 수화가 확 뜨어요. 예. 이제 좀 건우 씨가 요즘이 좀 가장 바짝 오를 때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은 성적 순이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건우 씨는 What do you think about happy? 영어로. 그 영어가 어디서 배운 영어인데 이렇게 좀 짧아 맨날 조세. think about. 예, 미안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ppy? 행복은 record or not record?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적보단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제 성적보다는. 행복을 꼭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적이 여유가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약간 돈과 비슷하달까? 그러니까 막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보험 같은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성적순 아니죠. 행복은 뭐 항상 변해요. 희망에서 변해요. 저는 서울대 들어가면 달 줄 알았는데 서울대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고 옛날에 제가 석가모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받고 누가 때리면 아픈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느냐 안 괴로워하느냐는 결국에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선택이라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요? 아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인터뷰하는 건 행복하죠. 지금 행복해요. 저 인터뷰하는 순간 행복합니다. 성적 좋으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면 좀 약간 행복할 수 없.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도 성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혹시 건호 씨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저 근데 약간 외국에 오래 있었어서 그런지 요새 가족들이랑 좀 더 시간 보내고 하는 게 되게 혼자 떨어져 있었구나. 네, 약간 홈스테이하고 기숙사 살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저 지금도 자취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뭐 좋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게 그래도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성적이야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혹시 나에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혹시 어린애 아픈 게 제일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건우 씨도 어릴 때 좀 아프셨어요? 저는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내가 어릴 때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그 좀 감동 이렇게 좀 연출 좀 하지 마요. 그래도 한두 번은 아프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빗대서 튼튼했던 좀. 것 같아요. 예. 너무 튼튼했던 것 같아요. 건호 씨가 지금 되고 싶은 건 뭐 결국 뭐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니까 의사가 네, 되는 그쵸. 거겠죠. 네. 예. 무슨 과? 예. 과마다 사람들 성격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 별로 외과는 아닐 것 같고요. 뭐 내과 쪽이나 내성적이라서 내과.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내과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저기서 악이 나왔어. 누구야? 누가 악했어? 최악이다, 야, 악. 죄송합니다. 예. 너 맞잖아. 외향적이면 외과. 뭐. 그리고 애기들 좋아해서 소아과도 재밌어요. 좋다. 건호 씨하고 소아과 좀 잘 어울려요. 그래요? 소아과 네,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미소를 띠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나지막하지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친절한 말투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 유독 되게 병원에 가고 싶은 한번 선생님들이 계시고. 해볼까요? 예. 소아과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번 진료를 받으러. 제가. 아직 많은 게 없는데. 그래도 뭐. 얘기를 좀 진료 아빠랑 같이 예. 오고 가요. 제가? 우리 저 애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봐주세요. 뭐 어디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몰라요. 원래 보통 아빠가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우리 아기가 어젯밤에도 고열이. 근데 난 내 아들 같지가 않아서 미안해요. 이제 수술 찾아온 걸로. 상관없어. 선생님 제가 5살입니다. 선생님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감기인가 봐요. 주사 좀 놔주세요. 주사. 주사? 5살짜리가 와서 주사를 놔달라고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 김건호 씨는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정확히 뭐 무슨 과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의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약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여러 의사 중에 하나는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그냥 충분히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치료만 해주고 그냥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은 것 같고 사람들 치료하면서 나름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편한 데만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디 봉사를 가도 고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가 되게 그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약간 답답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그런 게 생기면은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소위 달란트 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본인 의지였어요? 그쵸. 사실 뭐 부모님은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어쨌든 의대가 되게 길이 머니까 기니까 뭐 레지던트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단 뭐 이거를 해야 후회가 안 할 것 같아서 네.
자, 한번 저희가 여쭤볼게요. 퀴즈를 푸시겠냐? 예. 유퀴즈? 좋아요. 좋아요. 잠이 보여. 잠이 보여. 잠이 뭐야? Sleeping is drop. 네, 그렇죠. 자, 문제 드립니다. 잠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 나비잠은 갓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루잠은 무엇일까요? 1번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2번 아무 데서나 잠깐 자는 잠. 3번 발을 뻗고 편히 자는 잠. 4번 거짓으로 자는 채 하는 잠. 와, 들어보긴 했는데. 거짓으로 자는 건가? 4번 거짓으로 자는 채 하는 잠. 왜 그걸 선택하셨나요? 그냥 동물들 뭔가 조금 잘 돌다가 약간 아... 조금 뭐 있으면 곧바로 깨니까. 깨니까. 네, 자 정답은요. 1번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하지만 저희가 또 안 백 있죠? 안 좋은 거 뭐 있어요? 좋은 건 뭐 조세호 쿠션, 이혜석 넥타이. 전기가 통하나요? 달걀 프라이 쿠션입니다. 뭐야? 이게 뭐죠? 준비해 놓는. 오야! 네. 와! 뭐야? 와! 야! 저도 와. 와, 엄청나다. 어유. 아니 저 자꾸 좋아하시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저 달걀 후라이라고 하길래 요만한 쿠션들. 그러니까. 야 이거 저 잘 때 되게 편하겠네요. 거의 이거 공룡 아니네, 공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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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이현지입니다. 현지 씨. 네. 혹시 무슨 과 저 본과 4학년 의대 다니고 있습니다. 본과 4학년 의대 다니시고 네. 졸업 아니세요, 이제 곧? 이제 졸업이고 국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시.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이죠? 그렇죠. 그럼 언제 봅니까 시험을? 한 2주, 3주 뒤에. 아이고, 아니 그러면 되게 중요할 때 아니에요? 좀 중요할 때 아니십니까? 중요할 때긴 한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난 준비가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 쳐도 됩니다. 멋있다. 멋있다. 약간 걸크래시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실기가 그 9월부터 11월 중에 한 번이고 1월 달에 다 같이 전국에서 필기를 보는데요. 네. 네, 실기랑 필기 둘 다 통과해야지 자격증이 나옵니다. 실기는 보통 뭘 봅니까? 실기는 이제 환자 면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분 동안 면담을 하면서 뭐 추정 진단을 맞추고 환자 교육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뭐 주사 놓기라든지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이런 필기 시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기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필기는 이제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이틀 동안 나눠서 이틀 동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15과목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와, 15과목? 그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시험 보겠네요? 그렇죠.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마도. 정말 공부를 웬만큼 한 분들이 뭐 있는 곳이 엄청나게 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 그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놀란 거? 예. 분명히 수업 시간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데. 해세요. 물론 공부를 하겠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계속 게임을 보고 유튜브 게임 채널 보는데 시험은 잘 치는 그런 느낌. 있어. 내가 내 친구 분명히 이렇게 나랑 똑같이 놀았거든. 걔는 시험을 그렇게 잘 봐요. 왜 그러지? 신기해. 그 신기해. 왜 그러지? 근데 고등학교 때 네. 얼마나 하셨어요? 거의 전교 1등. 비슷하기는 했는데 너무 약간 아니 근데 이거는 다 요즘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낌이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저 부산이에요. 지금 제 느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누구의 딸, 누구 현지 서울대 의대 합격 뭐 이런 거 막 이거 플래카드 걸리지 않았어요, 현지 씨? 아버지가 여러 군데 걸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부산의 자랑 아니면 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네. 거기 딸 이현지가 붙었다라든지 그 아빠가 운동하는 클럽에서 뭐 이 클럽 땡땡땡 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현지 씨만 붙인 게 아니고 꼭 아버지 회사나 아버지 누구의 딸. 네네.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뭐 아침 시간에는 집중력이 많이 안 필요한 수학 이런 거 공부하고 야자 시간 때도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하고 나는 아침에는 좀 집중력이 없어서 좀 쉬고 그렇더라고. 먹고 예, 뭐 좀 친구들하고 놀고. 점심시간에 근데 자고 집중력이 없으니까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을 하고 하루에 수면 시간이 그 당시 근데 저는 그 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잠을 안 자는 학생도 엄청 잘하고 잠을 잘 자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면 시간이랑은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잠을 많이 자건 안 자건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잘한다. 네네네. 현지 씨는 공부를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봤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무지하게 하셨겠지만. 제일 많이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인가? 그때였는데 그 선생님께서 한 열 몇 시간을 앉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일 오래 해본 거는 11시간. 그 타임 이렇게 재가지고. 계속. 네네. 아, 그렇게 한 5일 정도 했어요. 5일, 방학 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예전에 근데 멋있다. 수학 능력 시험을 네. 볼 때 딱 문제집 피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몇 점 만점이었죠, 수능이? 500점 만점이에요. 혹시 실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한 90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490. 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와, 500점 만점에 490. 야, 490이면 거의 한두 문제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네 문제였던가요? 근데 그것도 실수였죠? 실력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나 이럴 네. 수 있으니까 현지 씨가 좀 약간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냥 뭐 사실이니까.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저 공부가 가장 이게 쉽지 않았나 할 정도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인데 현지 씨는 어떻습니까? 진짜 공부가 좀 쉽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노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공부가. 저한테는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왜 공부가 좀 제일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풀면은 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은 현지 씨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정직하니까 네, 답이 있지 내가 않습니까?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와서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요거 하나 여쭤봐도 네. 됩니까? 이제 한 수능이 7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뭘 좀 이렇게 하면 네. 좋을까요?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좀 뭘 하면 좋을지? 유일하게 이건 자신을 가지고 말할 요건 좀 때- 얘기를 해주세요. 네. 표로 자,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자신 T강입니다. 없었거든요. TV 강입니다. T강. 네. 70일, 80일 남았으면 뭐 실력을 크게 높이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실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고? 그다음에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좀 긴장하는 법을 푸는 연습? 결국에는 이런 한방 승부가 되는 시험들은 그날의 컨디션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뻔한 소리지만. 그래서 막 지금 뭘 더 엄청나게 이뤄내서 막 확 점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욕심보다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고 지금 아는 거라도 시험장 가서 최대한 잘 풀어내겠다 하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시험 볼 때 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틴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수능 스케줄에 맞게 뭐 모의고사를 풀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고3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 찍으면서 그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TV를 끄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 때는 사실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운을 바랬는지 뭐 미신 같은 거 네. 이거 뭐 부족 같은 걸 가져간다거나 아 진짜 사실 저희 때는 뭐가 있냐면 뭐 아버지가 입던 속옷을 입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 예, 기운을 우리 받기 현지 위해서. 씨, 현지 씨 네. 그룹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 사이 그룹에서의 그런 미신들이 좀 미신들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입던 속옷이 이틀 동안 씻지 않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네, 혹시 뭐 이런 거 뭐 없어요? 없었어요? 아는 거?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을 착하게 먹자. 괜히 못된 마음 먹었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착하게 먹자. 이 정도. 오히려 조금 뭐 모든 걸 좀 조심하고 네네. 말 한마디라도 좀 친절하게 하고. 네. 어떻게 주로 문제를 어떻게 많이 찍으셨어요? 연필에 돌리셨나요? 아니면 자기야 말이 좀 심하네. 그냥 제가 그래도 저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럼 저의 꿀팁을 몇 개 전수를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형광등 많이 이용하죠. 형광등. 형광등 이렇게 오래 있으면 이렇게 감으면 불빛이 껌뻑껌뻑거려.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빛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찍는다든가. 좋아. 저는 음률을 많이 맞췄죠. 음률이래요? 음률 어느 순간 딱 부고 나면 3, 4, 2, 4, 2, 4, 5, 2, 3, 4 이렇게 해서 다. 그러니까 현지 씨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식 중에선 누구 한 친구를 찍어요. 저 친구가 숙일 때 나도 숙입니다.
예, 듣기 평가할 땐 특히 좀 그런 거 많이 쓰죠. 맞아요. 듣기 평가할 땐 예. 저 죄송하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듣기 평가하고 있을 때 남이 쓰길 때 조연이네요, 조연. 예, 예. 주인공이 쓰실 때 따라서. 시험 볼 때는 철저하게 저는 조연 내지는 네네. 단역. 아니 혹시 본인은 그럴 때 없어요? 본인도 좀 찍어본 적 없습니까? 저 찍는 법 알아요. 아 그러니까 오, 그런 걸 좀 네. 얘기해줘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찍는 방법.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네. 이게 별표를 그리고 별이 5개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예 모를 때는 1, 2, 3, 4, 5를 랜덤으로 적고요. 네. 뭐 2번, 5번 헷갈릴 때는 2, 2, 5, 5, 5 이렇게 적어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볼펜을 중간에 놔두고 딱 했을 때 그 가리키는 게 아 정답. 떨어져. 가르치는 그래서 거 맞았어요? 정답률 한 20% 나옵니다. 정답률 20%. 저는 이걸로 많이 갔어요. 뭐요? 문제를 모를 때는 지문이 있잖아요. 다음 중 보기에 이거를 1, 2, 3, 4, 5,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로 1, 많이 2, 하죠. 3, 4, 5, 1, 2, 3, 4, 5, 1, 2, 3, 4, 5 하면은 떨어져요. 그래요. 물음표 빼고 이것은 2, 3번 딱 그러면 채점했을 때 X. 찍고 시험지. 찍고 상대표 어머니가 나왔니? 그러면 안 나왔어요. 성적표 나오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번 학기 때 안 나온대요. 복사기 고장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찍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되게 많으실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런 걸로 찍어봤는데 뭐 방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혹시 현진 씨는 좀 잊고 살아가는 거 혹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잊고 살아가는 거.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철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철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사색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예과 1학년에 들어가서도 연구하는 의사가 되어야지, 기여를 크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나다 보면은 제 삶의 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QOL이라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좀 더 중요해지면서 삶의 질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잊고 살지 않았나. 아니 그 현진 씨는 혹시 어떤 의사가 좀 되고 싶으세요? 뭐 차트로만 계속 환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주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어떤지 물어보고 직접 얘기도 나누고 예전에는 이제 병만 잘 치료해주면 되지 아마 환자들도 빠른 시간에 딱딱 해결해주는 의사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어떤 게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딱 병 얘기 말고도 일상생활의 간단한 얘기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량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못하긴 해요. 못하긴 하는데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의사? 그때 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저희 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매정하면서도 실력 있는 의사가 좋을까 아니면은 좀 실력은 부족해도 따뜻한 의사가 좋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좀 실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뜻한 의사 쪽으로 제가 많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끼리 이제 자주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막 사람 죽이는 의사는 되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진짜 제가 막 엄청난 명의가 되고 막 모든 질병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막 미드에 나오는 뭐 닥터 하우스 같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은 저는 딱히 뭐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라도 실수하지 않고 그냥 진짜 사람 해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의사만 돼도 정말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특히 여기 들어와서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또 잘 알고 계시니까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유키스? 좋아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죠, 현지 씨. 시간으로 해볼까요? 시간. 이틀 전은 그저께, 나흘 후는 그글피 등 시간을 표현하는 순 우리말이 있는데요. 다음 중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내일, 4번 모레. 와, 모르겠다 이거. 잠시만요. 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 중 순 우리말이 아닌 것. 내일로 네. 하겠습니다. 내는 뭐 올레자에 날 일자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일이다. 다가올 날이다. 자, 모레 같기도 하고 이게 함정인가요? 자, 본인이 뭘 선택할? 본인 선택하세요. 아니면 예전에 뭐 유일하게 찍었던 방법으로 찍으셔도 되고 뭐. 그래도 더 모레는 제가 한자를 댈 수가 없어서 내일로 하겠습니다. 내일로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 자, 정답 3번 내일을 선택하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모레입니다. 3번 내일. 정답!
어우. 아, 정확히 맞추신 건가요? 자, 정확해요. 아. 예, 올해의 날 일로 이건 한자어입니다. 자, 100만 원 상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캠퍼스에서 유일하게 야, 이곳 그 캠퍼스에서 유일하게 좀 100만 원. 네, 예.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빠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본인도 좀 쓰셔야죠. 제 90만 원 갖고 엄마 아빠 10만 원. 아니, 처음에는 뭐 다 드릴 것처럼. 일단 오늘 저 현진 씨 앞으로 또 국시가 또 남으셨는데 이것도 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진 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호학번 수리과학과 재학 중인 김태현입니다. 수리과학과. 편하게 그냥 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시겠네요. 수학과 평균 정도. 지금은 평균이지만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정석 풀셨고. 해법 수학. 수학은 어디까지 풀었어? 아니 기초 정석의 시작이 2차 방정식으로 시작을 해서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아,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 저의 수학은 방정식에서 저도 끝이 났거든요. 수학 경시 대회 무슨 저희가 아는 올림피아드 막 이런 것도 좀 출전을 하셨나요? 올림피아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대회에서 응상 정도 받았었어요. 도대회에서 응상이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없어졌는데. 어떤 도입니까, 거기? 충청남도. 야, 그 충청남도 도대회에서 그 수학으로 은상. 네. 아, 저는 뭐 수학을 못하니까 그럽니다만 수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수학의 매력이라고 하면 어쨌든 처음에 보면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쉬워지고 게임으로 치면 약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느낌? 아니 그 재평 씨라고 네네네. 그 페퍼스톤, 예. 페퍼톤즈. 네네. 아니 재평 씨가 머리가 복잡하면 수학 문제를 푼대잖아요. 머리 식힌다고. 아 이게 이해가 저는 좀 안 돼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딴 거 공부하기 싫어 수학 공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대학교 오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랑. 아 그래요? 네. 뭐가 좀 달라집니까? 고등학교 때는 보통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이었다면 대학교 오면 이제 이론의 증명을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외워야 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내 스스로 너무 자괴감을 느낀다. 아 이런 대화를 하려면 좀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내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중학교 때 다 하겠는데 이게 훨씬 높은 수준이 우리가 바뀌다 보니까 중학교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현 씨도 좀 졸업 유예를 좀 하신 거예요? 저는 한 학기 휴학도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유예도 하고 있어요. 아, 그 왜 졸업 유예를 왜 했어요? 학점도 조금 적고 네. 대학 생활이 제일 편한 기간이다 보니까 좀 길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하면은 뭐 진짜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들어오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유예를 하신다라는 게 조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거든요. 네. 많은 친구들이 어학연수도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과거 나온 친구들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은 2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 이제 조기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를. 네. 태현 씨는 어떻게 된 케이스예요? 저도 과거 조기 졸업하고 그러니까 18에 입학을 한 거군요. 19에. 네. 아 그러면 조기 졸업을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저기 2년이요. 와 대박이다. 아니 그 태현 씨는 혹시 이런 곳을 또 꿈꾸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혹시 이곳에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각자 뭐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성적 좋으면 돼요라고 하지만 일단 제일 유리한 거는 과학고에서 학교 성적을 제일 잘 받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수능 봐서 여기 들어오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아, 수능을 봐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근데 별로 많이 뽑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수능을 봐서 여기 들어오려면은 저도 흔하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아마 한 5개, 6개 이내로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네. 한 과목에서 5개, 6개 틀려도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한 과목에서 5개, 6개 틀려도 집에서 잔치를.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저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입니다. 혹시 학교가 되게 약간 미소가 지어집니까? 이렇게. 자, 한 번만 학교 어디세요? 하면 카이스트. 뭐 어때요? 솔직히.
이게 아예 없다고 하기 그런데 약간 네. 그 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언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엔 제 결제할 때가 카드가 학생증이어서 네, 그런 거 내다 보면 이제 가게분들이 네. 카이스트 다니세요? 이렇게. 아니 혹시 저기 우리 또 카이스트에 대해서 뭐 좀 알려주실 만한 거 뭐 없을까요? 예, 카이스트에만 학생들만 알고 있는. 전액 장학금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면 학비 없는 거예요? 학점 1.7만 넘으면 무료예요. 그리고 또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뭐 이 학교에 내려오는 무슨 소문. 전설. 예전에 뭐 저희 학교에는 생각하는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손이 반대로 이렇게 돼. 동상이. 그런 소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아주 토크 그만 쉬는 게 좋겠어. 예. 유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형제가 쌍둥이 하나 있고. 쌍둥이? 네, 쌍둥이 하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쌍둥이면 그 쌍둥이도 이란성 쌍둥이라 여자라. 공부를 어떻게? 같은 과학부 동기였어요. 야, 어떻게 쌍둥이인데 두 분 다 공부를. 야. 동생이에요? 누나예요? 누나예요. 누나. 네. 그 누나는 그럼 뭔가 좀 아플 때 좀 같이 아픈다거나 뭐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좀 신기하게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면 뭐 지어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뭘 지어서? 뭘 지어서 얘기 자기야. 조셉. 죄송합니다. 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란성으로 태어났는데 두 명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네.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면 동생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동생을 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동생도 잘해서. 동생도 과거예요? 네. 걔 지금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친구. 아니 그 과학. 과학고를 어떻게 면 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삼남매가 다 그렇게 과학고를 들어갔어요? 네. 뭐 아버지가 근데 과학고 저기 죄송한데 근데 어머니가 공부방을 하시긴 하세요. 어머니 네. 공부방을 하세요? 맹모 삼천지교 아십니까? 예. 네, 알죠? 맹모 삼천지교. 네. 사실 이제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 공부방에 좀 뭔가 복문인이 공부하는데 조금 뭔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굳이 공부방 때문이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뭐 식물을 보면 저게 왜 초록색이 되는지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걸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설명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하늘이 왜 파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네, 그랬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태현 씨가 학창 시절에도 좋고 가장 크게 했던 일탈은 뭐예요? 이 정도는 내가 진짜. 뭐 범법 행위는 한 적이 없고 네, 그렇죠. 그냥 옛날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다 보니까 월요일에 수업을 하면 일요일에 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요? 일요일에 가서 밤에 원래 야자 시간인데 그때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족구 한 적이 그게 일탈이에요? 그게 무슨 일? 태연 씨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일탈은- 우리 인생이랑. 일탈은 뭐 해보셨어요? 일탈이요? 네. 가지 말라는 당구장 가. 그렇죠. 예. 일탈에서 이게 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가서 뭐야? 근데 선생님이 넌 또 뭐야? 해가지고 이제 걸린다거나 뭐 담을 넘으려고 했는데 넘자마자 선생님이 다시 안 들어가. 지금은 당구장 가도 될 걸요? 되죠, 지금은 가도 돼요. 그 당시엔 당구장 가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됐었어요. 예. 우리와 산 인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태연 씨와 지금 대화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요? 대전이 SNS상에 요즘 노잼 도시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SNS상에 뭐 노잼 도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대전하면 이게 있다.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이런 거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전은 유잼 도시로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만들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듭니다. SNS에서 봤는데 그 뭐 좌회전을 해야 하는 길인데 그 밑에 커브는 우회전 그런 게 좀 약간 모순증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선인데 좌회전 혹은 우회전 난 앞으로 막아 호나무도 우회전 그럼 이거는 점점 사고를 네. 그걸 유잼으로 하기는 어쨌든 근데 그런 약간 이상한 것들 한 7개, 8개 이걸 있어요? 찍고 나서 이거 올렸던 게 있어요. 대전에 이만큼 재밌다. 좌회전 차선인데 우회전으로 돼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100만 원 타면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자금난이 있어서 왜요? 용돈을 안 받고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기숙사비랑 수업료 한 번에 나가서 그럼 저 용돈을 안 받으시면은 그 기숙사비하고 이거는 과외로 네. 직접 벌어서? 네. 과외를 그럼 몇 군데 하십니까? 4개 하고 있어요. 4명? 네. 제가 쓰는 거를 제가 내는 게 그래도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약간 독립에 대한 뿌듯함?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4학년? 3학년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주신 카드로 그냥 생활하다가
아버지 그때 암에 걸리셔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다음에 어머니도 병간 오느라 네, 올라가셔서 네, 겨울방학 때 제가 네 아버지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준비가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 역할 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유키스? 예스. 예스.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세요, 태영 군.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자,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자, 맞추시면 100만 원입니다. 1993년 대전에서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상징인 한빛탑의 기둥은 미래를, 중간의 우주선 모양은 현재를, 하단부는 과거를 표현하며 경주에 있는 이것을 본따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첨성대? 첨성대. 자, 첨성대 맞추면 100만 원입니다. 자, 정답은요? 첨성대. 정답! 지금 약간 지금 예. 자, 우리 태용 그래 100만 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유 왜? 태용 군. 축하드립니다. 앉으세요. 기분 어떠세요? 진짜로 받을지 몰랐어요. 누가 18년이고 누가 19년입니까? 제가 18년이고 예, 19년. 네. 만점 후배신 거네요? 1년. 만점 후배. 야, 멋있다. 네, 일단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다니고 있는 민준홍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예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지명입니다. 목소리 톤 자체가 만점이네요. 이게 목소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수능 만점자 뜨죠. 뭔가 뜨네요 또. 예. 아니 일단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신 거 두 분 서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언론 통해서 이 친구 알고 있었고. 저도 언론 통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올해는 누가 만점을 받았을까? 과연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죠. 네. 진짜. 요즘은 솔직해야 돼요. 뭐 사실 예전 같으면 겸손해.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운이 좋아서 만점 이런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만점 운이 좋아서 만점 맞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저도 운이 좋아서 만점 맞아요.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많이 들렸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언제 났었길래? 가만 있어. 예. 저사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아까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찍은 문제가 있어요? 찍은 있어요? 거는? 두 분은? 전 있어요. 진짜? 저도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조금 고민한 거는 있어요. 있어요? 찍은 게 근데 어떻게? 탐구 마지막 생명과학 2에서 그 2문제 찍었는데 둘 다 맞았어요. 뭘로? 우리처럼 연필을 굴렸습니까? 뭘로? 아니요, 그냥 그 한 문제는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남은 보기 중에서 찍고 네. 나머지 하나는 진짜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었는데 맞았어요. 야. 아니 그 준홍 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OMR 카드에 찍잖아요. 네. OMR 카드 중에서 제일 안 나온 번호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안 나온 번호는 우리는 다 찍었기 때문에 뭔지 알죠? 이게 음이 좀 맞아야 돼가지고 5, 4, 2, 3, 1, 2, 4, 2, 3, 2, 3, 4, 4, 4, 3 이런 거 이게 좀 딱 풀자마자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요. 처음에 이제 문제 확인하라고 그럴 때 딱 보니까는 내가 좀 많이 대비를 했던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명 씨는 어때요? 마지막 교시 전까지는 확실히 틀린 게 없구나 이런 느낌. 자신이 확실히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확실히 맞은 게 없던데
막상 만점을 딱 맞은 기분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 제 본성을 좀 드러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세요. 그 예. 학원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딱 그래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만점 받으면 그거 주는 건가요? 네. 그 혹시 실례지만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장학금은? 1,500. 만점 받으면? 만점 받으면 1,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 그거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아, 저도 받았었어요. 무슨 장학금 받으셨어요? 그 입시 사이트 이거 말해도 되죠? 예. 그 스터디에서. 아, 두 분 다 그거 똑같은데. 아, 저는 에듀. 예전에는 오래된 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사당 오락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뭐 4시간 잠 붙고 뭐 5시간 잠 떨어진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셨어요? 근데 저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생활이 안 돼서 6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희소식 하나를 들었네요. 그죠? 우리 지명 씨는 저도 밤잠은 최소 6시간 잤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낮잠 1시간. 왜냐면 학교에서도 자긴 잤거든요. 학교에서도요? 그 학교 밥 먹고 나서. 아, 그 남은 시간을? 네네. 학교 저 수업 때 좀 졸린 선생님 있으시면은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듣다가 그 종 울리고 선생님 나가시자마자 다들 같이 엎어져갖고 자고. 아까 이게 뭐 우리처럼 졸립다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 가시면 쉬는 시간에. 그 당시 생각해보면 잘 수 있는 선생님, 잘 수 없는 선생님이 나눠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잘 수 있는 있어요. 선생님이 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날 좀 밤새 놀다가 가서 자고 잘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하면은 좀 전날 좀 자고. 예, 안 자면 혼자니까. 아니 보통 그 서울대 가고 그러면 이게 플랜카드들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학교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혹시 학교가 어디였죠? 저 대원외고. 외고, 대원 외고니까. 너무 많아서 붙일 데가 없었나 보다. 진명 씨는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그 최초여서 그런지 학교에도 진짜 오랫동안 붙이고 그 학교에서 저희 어머니 하시는 가게에도 붙여주셨어요. 어머님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그 추어탕집 하셔요. 아. 419 쪽에서. 그 당시에 그 엄마가 이벤트도 하셨었어요. 무슨 이벤트요? 무슨 메뉴 하나 시키면 다른 거 보너스로 1+1 식으로. 우리 우리 아들 지명이 서울대 입학 기념으로. 네. 두 분 다 이제 뭐 서울대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하니까 좀 뭐 어떤 점이 좀 좋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춘기를 보통 한 번씩은 겪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그래요? 게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수능 만점자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자만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과대포장된 느낌을 즐기면서도 근데 제 역량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혹은 다른 분들, 대학원생분들 그 역량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그만큼 잘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는 그러면 저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역량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 순 만점자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한 언론에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좀 겪으면서 내 스스로 그런 혼란의 시기를 좀 겪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너무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놀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신 걸 보니까 되게 존경심이. 근데 그렇다고 저도 공부를 그 대학 와서 많이 한 건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서 저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진짜. 저기 뭐 두 분이 이렇게 또 토론을 하시는데요. 예, 뭐 틈이 많지 않지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많이 배워요. 야, 오늘 멜빵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났냐? 좀 그 두 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우리 준홍 씨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안 한 것도 좀 있다고.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저에 대한 과대포장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뵙는 거라서 그걸 무릅쓰고라도 한번 와서 뵙고 싶었던 데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진짜. 고마워요. 또 고마우네, 진짜. 오늘 우리 준홍 씨가 재석이 형한테 뭐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뭐. 저한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 MC로서 최정상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잘 입학을 했고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목적 설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좀 질문을 해서 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그 답이 될 좀 죄송합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근데 저는 목표가 없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제를 주거나 목표를 주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또 뭔가 맡겨진 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나 계획을 맡는 걸 애초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 분 다 이렇게 또 이 서울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시고 지금 목표를 이루셨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할 때는 뭔가 목표를 갖지 않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한번 또 본인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미 두 분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잘하려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도 뭐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문과로 가야겠다, 이과로 가야겠다는 언제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기 때부터 네. 따로 뭐 어떤 대학교를 이과를 가야지 하는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도 이과로. 그러니까 이과인데 네. 대학교는 뭐 화학공학과 뭐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이제 의예과. 의예과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정했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시키요. 뭐라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어요. 나무 냄새가 되게 피톤치드 좀 너무 봐요. 좋다. 피톤치드. 아니 근데 의대에 진학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백혈병으로 아파본 적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언제 아팠어요?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진짜. 야, 근데도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쯤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되게 탈진 그런 느낌처럼 되게 약간 눈앞이 되게 흐릿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구토하거나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좀 약간 척추에 놓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에 바늘 꼽히는 게 그런 점에서도 치료가 빨리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치료가 있는 날에는 조퇴해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치료를 하고 와서 좀 속이 많이 울렁거리거나 그래서 피곤한 그런 날은 공부를 못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본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국제법 혹은 통상 이런 쪽에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명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임상을 하는 그냥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통원 치료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니까 저 맡아주셨던 주치의 선생님들 보면서 약간 그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때문에 그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 그 주치 선생님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좀 그 많이 막연한 공포심이라거나 힘들어했던 거를 많이 케어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마음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문과이과. 문과이과죠, 예. 사실 이과고 문과예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거 3가지. 일단 구급상자 1개, 금속으로 된 양동이, 그리고 그 정글에서 그 뭐 자를 때 쓰는 마체테라고 부르나요? 그 정글도? 네, 그 칼. 그렇게 3개 가지고. 근데 양동이는 왜 가지고요? 그 일단 바닷물을 뭐 끓여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불로 가열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혹시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건? 그 책을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못 읽어서 뭔가 책을 좀 갖고 가고 싶고. 일단 아이가 역시 또 문과적으로 성향이 있으시네. 그리고 제가 더운 걸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선풍기. 하고 모네 그림을 하나 갖고 가고 싶은데. 모네 그림이요? 네. 모네 그림을 일단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네 그림을 제가 훔쳐가면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 모네 그림을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오게끔. 그건 진짜 예상. 모네 그림 뭐 좋아해요? 수련 오랑술 미술관에 있는. 근데 그걸 알아요? 100일이 안 남았죠. 2021학년도 이 수능이. 이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그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예. 이럴 때 조금 한마디 좀 하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수험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평가기 때문에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들 다 같은 환경에서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 씨는요? 예, 공부에 되게 지장이 많으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침착하게 수능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프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키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 준옥 씨에게 먼저. 이것은 원래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요. 20세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초자연적인 재능이나 힘으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을 이것 권위라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뭐. 잠시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찍어도 될까요? 네. 위버맨시. 위버맨시? 네, 근데 뭐 어쨌든 아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 상금. 정답은 카리스마. 자, 아쉽지만 우리 그 준옥 씨는 정답을 맞추지 못하셨고요. 네. 자, 그러나 우리 또 지명 씨가 자, 문제 드립니다. 현재 DNA 분석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단위의 증거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노는 이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세 단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홉? 예? 아홉을 뜻한 아홉? 숫자 9. 아홉. 자, 아홉을 얘기하셨는데 정답은요? 난쟁입니다. 이게 뭐야? 어렵다. 자, 문제가 거의 그 장학 퀴즈인데. 진짜 하면서 사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자, 우리 조셉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거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네. 화이팅! 뭐예요? 얼음판 스피커. 얼음판 스피커 뭐예요? 자, 우리 준홍 씨 겁니다. 드론! 와! 드론! 대박. 야! 어유! 와.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드론이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귀에 넣는 거 다. 야. 이거 되게 느낌 있는데요? 우리 오늘